사과이든 베이든 복숭아이든 자두이든 심지어 포도이든 과수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분은 아마 이거 모르고 농사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또 과일 초기입이 되는 질소가 필요하는 것은 거의 상식이죠. 질소는 세포의 수를 확대하고 세포의 크기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비료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산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들 인산은 종실비료로 가죠. 종실비료란 작물의 종자 발달과 수확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비료를 의미합니다. 인산비료를 종실비료라고 부르는 까닭은 인산은 종자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산은 종자 형성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물의 생육 전반에 걸쳐 활착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대사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여합니다. 작물을 심었을 때 초기 뿌리 발육을 도와 심은 작물의 조기 활착에도 도움을 주고 작물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수 재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산의 역할은 종실비료라는 점입니다. 과일이 열리려면 그 한 해 전에 과일이 달릴 가지에 꽃눈이 와야 합니다. 그 가지란 알다시피 전해에 나온 신초입니다. 그 신초가 성장을 멈추고 거기에 꽃눈이 와야 다음에 꽃피고 열매 달립니다. 이건 마치 가축이 교미를 하지 않고는 새끼를 낳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하겠습니다. 과수마다 꽃눈 오는 곳이나 시기는 다릅니다. 또 열매 맺는 습성도 다릅니다. 사과배,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체리 등은 전해에 나온 신초가 다음에 열매가 달리는 결과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 포도, 다래, 오디 등은 봄에 나온 신초에서 다시 신초가 나와 그게 열리고 장에 나온 신초는 어미가지, 즉 결과 모재가 되지만 그 가지도 적당한 유인과 비배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꽃눈이 오라고 인산비료만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꼭 꽃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음에 열매 달릴 가지를 유인하여 적당한 각도로 눕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눕힌 그 신초도 토양 속의 질소 성분이 많거나 또는 장마로 질소를 많이 흡수하면 멈추었던 순이 다시 활기를 띠어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때 질소가 꽃눈 활착에 방해가 되고 인산이 도움이 됩니다. 꽃눈 형성뿐만 아니라 형성된 꽃눈이 튼실하게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꽃눈이 오기 위해서는 그 신초가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멈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인산이어도 투입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겠죠. 과수마다 꽃눈이 오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6월 중하순, 사과는 7월 상순, 감은 7월 중순, 자두나 매실은 8월, 복숭아는 7, 8월, 블루베리는 7월 상순에서 9월 상순까지로 보고 있는데 품종 간에도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평소 저기한 비배 관리로 순도 잘 먹고 꽃눈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 멋지 않으면 인산을 살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주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인산의 특성 때문이죠. 비료 여러 성분 중 인산은 느리기로 유명하죠. 밑비료 인산을 토양에 살포하였겠지만 이때는 연면시비로 하는데 연면시비는 응급처방을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인산을 그래도 일주일이 넘어야 하고 제대로 보려면 보름은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 역산하여 계산하여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면시비한 인산이 50%, 즉 절반 흡수하는데 6일에서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중에는 여러 인산 비료 중 흡수를 빨리 하는 폴리인산이라는 비료도 있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도 인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결과지로 만들어야 할 신초가 성장을 계속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흡수가 늦어도 그 뒤 꽃눈이 발달하는 데는 도움을 주니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어린 새끼를 젖을 먹어 키우면서 뱃속에는 새끼를 잉태하고 있듯이 과수도 원래 달린 열매를 키우면서 이렇듯 내년 과일을 위해 꽃눈을 만들고 또 키워나갑니다. 과일이 열리고 초기 성장은 당연히 질소 성분이 도움됩니다.
보통 과일은 초장에는 세포수가 늘고 다음은 세포가 커집니다. 이 두 군데 역할을 질소가 합니다. 과일이 굵어지는 것은 잎에서 만드는 광합성 양분인데 광합성을 하는 요소 중에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이때 질소와 함께 마그네슘도 필요하니 질산 마그네슘이 있으면 살포하기가 편리합니다. 과일이 커지기만 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죠. 때로는 질산 칼슘을 살포하기도 합니다. 사과나 복숭아가 수박만 해도 맛있는 향기가 없다면 아무도 먹지 않겠죠. 과일이 비대가 되면 맛과 향, 당도, 빛깔을 위해 인산을 공급하면 도움이 됩니다. 과수마다 또 품종마다 숙기가 다르니 꼭 언제부터 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산은 흡수가 느리니 효과 보기 보름이나 20일 전에 실은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 성숙되면 빛깔, 당도, 향을 내는 것은 자신의 종족을 동물에게 먹혀 멀리 퍼져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새나 다른 동물이 좋아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인산이 도움이 됩니다. 인산 비료는 인산 성분 단독으로만 되어 있는 비료는 없습니다. 이건 요소를 제외한 다른 비료도 똑같습니다. 토양에 뿌리는 인산 비료로는 용성인비, 용가린 등이 있습니다. 이건 물에 바로 녹지도 잘 안하고 효과도 아주 느립니다. 그러니 이건 것은 밑비료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각 시기에 필요하여 공급하는 비료는 당연히 연면 시비용 비료로서 주로 인산칼리, 인산칼슘 비료가 사용됩니다. 각각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두 가지 효과를 내도록 공급해야죠. 칼리는 비대에 도움을 주니 앞에 얘기한 인산의 효과와 과일 비대의 효과를 함께 얻으려면 인산칼리 비료, 과일의 단단하기를 함께 원하면 인산칼슘 비료를 살포합니다. 복합비료 하나만으로 텃밭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질산마그네슘이니 질산칼슘이니 인산칼리니 인산칼슘이나 하니 그 많은 비료를 모두 갖춰야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과일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모두 갖추는 것이 좋지만 앞에 말한 효과와 함께 비대에도 도움이 되는 인산칼리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산 성분 비료는 꼭 농사 지는 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품의 맛을 내는데도 식품 첨가제로 사용합니다. 농사에 주로 쓰이는 인산칼륨 비료는 제1인산칼륨 비료입니다. 물론 이것도 식품 첨가로도 쓰입니다. 같은 인산칼륨이지만 수소 하나가 부족한 제2인산칼륨은 식품 첨가제나 의약,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됩니다.